선거라는 것은, 투표라는 것은 누구를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찍어주는 게 선거고 투표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미래와 나의 내일과 내 자식들의 내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그 만들 사람을,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니까 나 대신에 내 세금, 우리 아버지 세금을 가지고 대신 일하면서 나를 생각해 줄 사람을 선택하는 게 투표니까 결국 나를 위한 선택이 투표지, 어느 정치인한테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당을 집권하게 도와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충청도에서 자라나서 나도 거기 살 수밖에 없고, 여기 대학생들, 이 동네 대학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늙으신 어머님 아버님 곁에서 일도 도우면서 모시고서 살려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 출신이라고 해서 서울 아이들과 당당하게 경쟁 못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교육정책의 가장 기본이고 기본 정책의 원리입니다. 지방균형발전 정책, 모르겠습니다. 천안은 혹시 서울이랑 조금 가까워서 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명박 정부, 이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수도권 위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부자들 그리고 재벌들을 위한 정책만 펴오는 정당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표나 선거는 자기 이익과 가까운 사람을 내 일꾼으로 정하는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라면은 저는 이명박 정부의 집권당을 계속 찍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세금을 깎아주니까, 부자들 세금을.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 부자들 세금을 80조나 깎아줬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찍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방이든 중소기업이든 가능한 한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를 권하신다라면은 민주통합당을 찍으시는 겁니다. 뭐 선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 뭐 습관대로 뭐 나온 사람이 불쌍해서 이거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내일을 위해서 찍는 게 선거란 말씀입니다. 저 이거 민주통합당이 저 정책 홍보 방송을 하고 전국을 문성근 씨와 같이 돌아다니는데 뭐 말이 어려울 게 없어요. 말이. 민주당은 뭐가 다른데 물어보십니다. 제일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저쪽 당은 투표율이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정당이에요. 민주통합당은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모두 다 투표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는 민주당이고, 저쪽은 투표율이 제발 낮았으면 좋겠다. 선거날 무지하게 날씨가 추워서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날 날씨가 무진장 좋아서 젊은이들이 다 놀러 갔으면 좋겠다. 요걸 바라는 정당이 있어요. 왜 이거 정책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두 당에.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당은 무슨 생각일까요? 선진국에서 다 실시하는 투표 시간 연장입니다. 9시, 10시까지 합니다. 엊그제 미국 대통령 선거한 미국은 투표소에 못 나온 사람들은 이메일로도 투표하게 했어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지금 의회의 다수당을 정하고 있는 정당이 국민들이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쪽의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이든 역대 선거를 보면은 여러분 그건 다 아실 거예요. 투표율이 제발 낮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정당. 그러나 우리 민주통합당은 가능하면 투표권을 가진 19세부터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까지
해외에 계신 분, 할 수 없이 주거지를 떠나서 계신 분까지 부재자 투표로 모든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투표를 하게 하자,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나와 계십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내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항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감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까지 두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은 제발 투표율이 낮았으면 좋겠어, 투표율 높으면 큰일인데, 이거 바라는 정당이 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네입니까? 소입니까? 민주통합당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투표하자. 투표날이 공휴일에도 지정이 되는데, 공휴일에도 회사가 일을 안 쉬고 일을 시키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공휴일에도 투표일에도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일과 끝나고 투표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 정해진 그 투표 마감 시간 때문에 투표할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는 겁니다. 가게 장사 안 되는데 손님이 오건 안 오건 가게 문을 열고 있어야 되는 우리 자영업자 800만, 가게 문 닫고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 왜 안 됩니까? 투표를 사람들이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당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투표 시간 연장하자. 젊은이들이 제발 투표를 안 했으면 좋겠어. 정치를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일으키고 그냥 놀고 이런 데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끼리 하려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려고.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는 것을 똑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100% 투표하는 그날까지, 물론 바빠서 또 정치에 화가 나서 기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도 투표하는 시스템에 대한 편의 시스템이 안 되어서 못한다라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투표 시간 연장하자 이겁니다. 가게 문 닫고 투표할 수 있게 해주라. 시부모님 병구안하고 저녁 식사 같이 한 다음에 저녁 먹고 투표할 수 있게 해주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이 투표율을 덜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 혼을 내야 됩니다. 그 정당에 혼을 내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의사를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민주통합당에 손을 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왜?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네버, 민주통합당을 위해서 네버, 나의 내일을 위해서. 천안에서 사는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12월 19일 날 투표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정당을 집권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안에서 사는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30대가 되어서 이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지방 출신의 여학생이 주부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그 세상에 법과 제도를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정당을 고르냐 하는 것이 이번 12월 19일의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일 모레 살 계획에 몸부림치고 있는 젊은이들이 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명계남이요, 나이 60이에요. 누가 집권해도 저 명배우인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우리가 정치인을 뽑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뭘 맡기냐 하면은 내 대신 우리 세금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법과 제도를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명박 정부 정권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거짓말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답답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통해서 나의 길을 선택하는 투표 행위를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셔야 합니다. 투표. 아, 그놈이고 다 똑같은데.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말해요. 들여다보면 아주 달라요. 지나간 거 한 거 보면 알아요. 명렬함 씨, 그 정치인이나 정당 선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똑같아요. 명렬함이랑 문성근이가 여기서 얘기를 하겠지만 들어보면 뭐 저쪽이랑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비슷하네. 비슷할지도 몰라요. 그럴 땐 또 어떻게 구별하느냐? 맨날 이 자식들 한다고 하고 안 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정당이나 그 후보자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 그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정당이 지금 하는 말이 거짓 눈속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치가. 명렬함 씨 저거 영화배우 나왔지 왜 나왔지? 내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 정치 욕하시는 분들 다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핸드폰 요금 누가 정해요? 정치인들이 정해요. 소주값 누가 정해요?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맡겨서 걔들이 정하는 거예요. 굴러다니는 기름값 누가 정해요? 정치가 정해요. 근데 정치를 외면해요? 그러면 지들끼리 다 해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술 먹으면서 욕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는 더러워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역배우 명렬함의 생활까지도 지배하고 있는 게 정치 시스템이에요. 나를 차버린 남친의 생활도 지배하고, 내가 차버린 남친의 생활도 지배하고, 혼자서 스펙 쌓기에 열중인 내 삶도 지배하는 게 정치예요. 투표시간 연장운동에 같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켜놓고 좀 소란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전화 문성근 씨는 오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왔고 제가 왔는데, 문성근 씨는 영상으로 연설을 할 것이고 음악도 틀고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싸이처럼 유명하진 않지만은 유명한 우리 손병희 가수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노래도 들려드리는 순서를 먼저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이 정치가 왜 이러는 거야? 아유, 난 몰라. 이게 아니라 내 생활을 지배하는 정치, 이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면서 손병희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졌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비가 새는 반잣집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노래 제목이 산호라면이잖아요. 이 노래가 이제 금지곡이었다니까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왜냐하면 이 가사가 비가 새는 판잣집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근데 이 노래가 나왔을 1960년대에는 정말 판잣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새는 판잣집 많았겠죠. 이 현실을 그대로 얘기했다고 해서 금지시킨 거죠. 노래가 참 좋은데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이 백성들의 힘이 억눌릴 때는 좋은 노래들도 금지당하고 뭐 그렇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절정으로 치달았을 때는 1970년대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고 불렀던 좋은 노래들 엄청 금지당했거든요. 바로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엔 그때 그 왕년의 금지곡들 메들리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는 노래 많이 나올 테니까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지나가시다가 왜 도대체 이런 작은 트럭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참고로 지금 처음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그 비만 온다면 나는 일어나리. 그러나 비는 안 오네. 물 좀 주소. 너와 맹세한 반지 보며 반지같이 동그란 너의 얼굴 그리며 오늘도 젖은 뒷단 태우듯 또 하루를 보냈다. 오늘도 젖은 뒷단 태우듯 이대로 헤어질 순 없다. 화가 이 세상 끝에 있다면 끝까지 따르리. 그래도 안 되면 화 안 된다. 더 가지마.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자 시민 여러분,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에 함께해 주십시오. 투표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시간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죠. 동참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그렇게도 잊었나. 세월 따라 잊었나. 웃음
삶 속에 만나고 눈물 속에 헤어져 다신 사랑 안으리 그대 잊으리 그대 나를 만나고 나를 버렸지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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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자, 시민 여러분, 투표 시간 연장 캠페인에 함께 해주십시오. 민주국가에서 투표라는 것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시간이 문제돼서는 안 되겠죠. 시간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민주국가의 정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당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고요?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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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늦은 밤 쓸쓸히 창가에 앉아 꺼져가는 불빛을 바라보면은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취한 눈 크게 뜨고 바라보면은 반쯤 찬 술자리에 어리는 얼굴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셔버리자. 자, 시민 여러분, 투표 시간 연장 캠페인 서명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못하겠다는데 1950년대 전기가 부족했을 때 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가 지기 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 6시로 못 박았는데요. 지금 이 대명천지에 아직도 6시를 고집하는 그런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냐고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다 같이 해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투표 시간 연장합시다. 고맙습니다. 이날 투표를 못할 것 같아 이번에도. 왜? 비정규적이야. 그날 휴일인데도 사장이 일찍 휴가를 안 줄 것 같아. 퇴근하고 투표했으면 좋겠어. 투표 시간 연장해 줄 수 없어? 참정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가게 장사들 안 돼. 그래도 가게 지키고 있어야 돼. 가게 문 닫고 투표할 수 없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왜 안 돼요? 국민이 투표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정당이 있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 정당 이름을 내가 얘기 못해요. 젊은이들이 제발 투표를 덜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정당이 있어요. 투표율이 낮았으면 우리한테 유리할 텐데 이러는 정당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다 하는 9시간, 9시, 10시까지 투표하는 거 9시까지 연장하자고 전 국민의 지금 70%가 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무개가 있는 아무개 정당이 뭐 하자는 겁니까? 왜 국민들이 많이 투표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할까요? 웃기죠? 민주통합당은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홍보하러 나왔는데 저 영화배우라서 복잡한 거 다 빼고
민주당은 투표권 가진 사람 19살부터 80살, 100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빼고 모두가 투표하게끔 했으면 좋겠고,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이 다른 당과 다른 유일한 확실한 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누가 우리 편입니까? 누가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요거 보고 투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출세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부한 사람, 어떤 정당이 집권하라고 해서 다 해먹으라고 그 정당을 위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들아,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직접 천안 시민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요걸 어디에 쓸까를 천안 경기장에 모여서 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신 5만 명당 한 명씩 날 대신할 사람을 뽑아놓고, 야 니들이 내가 낸, 우리 아버지가 낸 세금 가지고 요걸 어디에 쓸지 결정해 하고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국민이. 지난번에 투표 안 했는지 몰라도 당신이 주인이라니까. 정치인이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근데 투표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죠. 민주통합당은 투표를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국가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당장 실현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국공립 때부터 내년부터 반드시 실현합니다. 사립 때 순차적으로 임기 내에 반값 등록금 실현합니다. 무슨 돈으로 하는데? 이명박이도 한다고 사기치고 안 했는데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이명박 정부처럼 강바닥에 퍼붓는 돈 23조 그런 장사 안 하면 돼요. 부자들 세금 80조를 깎아줬는데 그거 원래대로 거두면 80조 그대로 남아요. 노인 어르신들 기초 노령연금 96,000원씩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서 드리고 있죠. 부족해요. 2배로 늘리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무슨 돈으로 하는데? 사대강 같은 삽질에 쓸데없는데 돈 안 쓰고 재벌들한테서 걷던 돈 세금 깎아준 거 그대로 받으면 벌써 100조가 생겨요. 계획이 있어요. 5년 전까지 전 국민이 골고루 사는 삶을 위해서 연구하고 집권했던 집권정부예요. 민주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최상위 대기업에서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 돼요. 도요타 자동차 30% 세금 내요. 우리 현대자동차 18% 내요. 삼성전자 12% 내요. 그들이 조금 더 나누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지 혜택을 누려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정책의 가장 골자입니다. 그래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힘들지도 몰라요. 왜? 이명박 정부가 4년 동안에 국가 부채를, 나라 빚을 400조를 올려놨어요. 이거 텔레비에서 안 해요. 조선일보에서 이거 4년 동안 써본 적이 없어요. 빚이 400조가 됐어요. 나라 빚이. 우리 집 식구가 우리 집에 마누라 있고 아들 딸인데 4식구인데 내가 밖에서 몰래 빚지면은 우리 마누라랑 우리 딸이 알아요. 이명박 정부가 빚진 게 400조예요. 내년부터 5% 이자만 따져도 매년 20조씩 갚아야 돼요. 나라를 거덜내놨어요. 잘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 왜? 능력이 애초에 없었어요. 생각이 애초에 없었어요. 우리 민주당은 탄생 때부터 중산층과 서민이 골고루 잘 살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펴온 정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꼼꼼히 꼬집어보고 따져보셔야 합니다. 누가 내 대신 우리 아버지 세금을 가지고 살림을 살 건가를 결정하는 거지, 이뻐서 불쌍해서 가깝다고 찍어주는 게 선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천안이 거리를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꼭 투표했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서. 앞으로도 선거 때까지 방송신문에서는 짤막하고 섹시한 문구만 흘러나올 겁니다. 정치인들끼리 서로 양당이 싸마는 얘기, 공격하는 얘기가 주로 나올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유 저봐라 저 새끼들 선거 때 되니까 정치인들 또 지랄이다. 아유 정치 더러워 난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해서 투표가 점점 싫어지게 만들려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눈을 부릅뜨시기 바랍니다.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투표를 덜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당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꼼꼼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기업이 골목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고유업종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입니다. 대기업을 도와주면은 낙수 효과가 있어서 취직 자리가 생긴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집권을 했어요. 대기업이 살찌면은 낙수 효과가 생긴다. 옛날에 박정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대기업이 돈을 왕창 벌어도 투자할 데가 없어요. 공장을 지을 게 없어요. 더 이제는 서로 다 나눠 먹기를 해서. 그리고 첨단 산업이라서 이젠 대기업이 공장을 지으래도 안 짓고 짓질 않아요. 어떻게 낙수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재벌이. 중소기업 뒤통수 쳐서 중소기업 다 자기 걸로 가져가요. 돈이 남아돌아. 여기 길거리 가다 보면 있는 빵집, 커피 전문점 이거 다 대기업의 손자, 오촌 당숙, 삼촌 친척들이 다 해요. 여기 프랜차이즈 유명한 것들 다 대기업이에요. 골목상권 침투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의 재벌 보호 정책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에 집권하면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정하겠습니다. 대형 슈퍼마켓, 대형 편의점 들어오는 거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 골목이 죽어요. 저거 신고제로 되어서 무조건 생기는 거 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요거 등록제로 바꾸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도움이 되면 민주당 찍는 거고, 재벌들 위주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가 좋다. 왜? 우리 삼촌이 재벌이고 부자니까 이러면 저쪽 찍는 거예요. 싸우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수결로 해서 어느 이익을 보장하는 정당이 선택이 되고 그 후보자가 선택이 되면 5년 동안 살림을 사는 겁니다. 근데 살림을 살다가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다르게 거짓말을 치고 자기들만 배불리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놈 너 거짓말했지, 잘 살게 해준다고 내가 찍었더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손 부끄럽게 만들었지 하고 회초리를 드는 게 선거지 딴 게 아니에요. 아시는 얘기를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제 친구 문성근이가 같이 나이 60인데 앞으로 영화 몇 편 출연하는 것보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요거를 한 귀퉁이 위해서라도 국민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려면은 직업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문성근이 민주당의 상임 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거기 시다바리로 따라다니면서 돕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아우 명견함이 오랜만에 저기 나왔네. 영화나 하지. 왜 나왔을까요? 제가 왜 마이크를 잡을까요? 왜 소셜 테이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가끔 할까요? 정치는 내 삶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택시 기사님들 휘발유값, 가스값 정치인들이 정해요. 여러분들이 더럽게 싫어하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핸드폰 통신요금 누가 정해요? 정치가 정해요. 여러분들이 더럽게 싫어하고 관심 없어하는 정치가 정해요. 어머니들이
오늘 밥상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요구한 엄마 나 이따 갔다 올 테니까 돈가스 만들어줘. 고깃값 누가 정해요? 엄마가 정해요? 아버지가 정해요? 학교 선생님이 정해요? 여러분들이 더럽게 싫어하고 투표 안 한 저희들 정치가 그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더럽고 깨끗한 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밀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꼭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투표해야 돼요.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투표를 안 하면은 3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니까 투표율이 90%가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0대, 30대, 40대도 다 90% 투표하고 70대도 90% 하니까 20, 30대 인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뽑아지는 사람들이 40대 여자 국회의장, 40대 총리, 30대 후반의 여성 당수들이 선진국에서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왜? 모든 연령이 다 골고루 투표를 하니까 인구 숫자로다가 젊은 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뀌는 거야. 모두가 투표하니까 정치인들이 뽑혀가지고 딴짓을 못해. 그 다음에 작살이 나니까 모두가 투표하는데, 모두가 투표하면은 모두에게 맞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이. 근데 모두가 투표 안 하고 일부만 투표하면은 그 일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피는 거야, 쟤네들이. 그러니까 모두가 투표해야 돼. 근데 이 모두가 투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당이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 대명청지 대한민국에. 웃기는 짜장면 아니에요 이거? 예? 이거 뭐 대단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한 거예요. 목이 아파요. 물 먹어야겠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돼요. 오늘은 날씨가 풀렸지만 어르신들 시장 나오실 때 꼭 머플러 두르시고. 아직 남자친구 없지? 남자친구 없지? 만날 때 있어? 그 아버지, 남자친구 아버지 조선일보 보나 한번 물어봐. 그거 위험해. 그거 위험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